70이 넘으니 집보다 통장이 보였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건 통장이다. 은행에서 새로 만들어준 연두색 표지의 통장.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잔액을 확인한다지만 나는 아직도 이 종이 통장이 편하다. 손으로 만지면 뭔가 실감이 난다고 할까. 오늘 아침 나는 이 통장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숫자를 세어보고 또 세어봤다. 내 나이 73. 남편은 작년에 먼저 갔다. 이제 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 남은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믿었다. 아니, 그렇게 배웠다. 부모님도 그랬고 주변 어른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 집 한 채 마련해 놓으면 굶어 죽진 않는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70을 넘기고 나니 그게 아니더라. 집은 그대로 있는데 손에 쥔 게 없으니 하루하루가 불안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얼마를 쓰나였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25에 시집왔을 때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다. 우리는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그때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 모두가 가난했으니까. 다들 열심히 살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애들 키우면서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시장에서 좌판도 깔았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다. 10년쯤 지나니 조금씩 돈이 모였다. 남편이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집 한 채 마련해야지. 그때 내 나이 35. 우리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샀다. 전세금에 은행 대출까지 끌어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다. 그 집을 장만하던 날 우리는 정말 기뻤다.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남편은 그날 소주 한 병을 다 마셨다. 취한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생 많았소. 이제 우리 늙어서 걱정 없겠소. 나도 그렇게 믿었다. 집만 있으면 된다고. 집값은 계속 오를 거고 우리는 이 집에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살 거라고. 애들은 셋을 낳았다. 큰애, 둘째, 막내. 다 대학까지 보냈다. 그게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다. 우리는 못 배웠지만 애들만큼은 공부시키고 싶었다. 등록금이 얼마나 비쌌는지 모른다. 첫애 대학 보낼 때는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다. 둘째 때는 적금을 다 깼다. 막내 때는 그때쯤 되니 정말 바닥이었다. 남편 퇴직금까지 다 털어넣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면 그땐 우리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아니, 돌봐달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다. 그냥 자식들이 잘 사는 거 보는 게 우리 낙이었다. 큰애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결혼했다. 시집이 꽤 괜찮았다.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나았다. 결혼식 때 비용 반반 내자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 형편으론 벅찼다. 그래도 체면 때문에 어떻게든 마련했다. 둘째는 유학을 갔다. 미국으로. 처음엔 1년만 다녀온다고 했는데 거기서 직장을 잡았다. 그리고 그냥 눌러 앉았다. 이제는 1년에 한 번 오기도 어렵다고 한다. 시차도 있고 표값도 비싸고. 막내 얘기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장사를 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다. 5천만 원. 그 돈으로 음식점을 차렸는데 1년도 안 돼서 망했다.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됐다.
남편은 그때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70 가까운 나이에 빚 걱정을 하니 몸이 견딜 리 없었다. 당뇨에 고혈압에 나중엔 심장까지 안 좋아졌다. 남편이 쓰러진 건 작년 봄이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그냥 주저앉았다.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다. 뇌졸중이었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다. 매일 병원비가 나갔다.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집이 있어도 당장 손에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의사가 말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 입원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다. 통장 잔액을 계산해 봤다. 대출 갚고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이 얼마 안 됐다. 애들한테 전화했다. 큰애는 사정을 얘기했더니 500을 보내줬다. 그것도 며느리 눈치 보면서 겨우 보낸 돈이었다. 엄마, 우리도 애들 학원비며 집 할부금이며 빠듯해요. 죄송해요. 둘째는 미국에서 200을 보냈다. 엄마, 여기도 힘들어요. 이것밖에 못 보내서 미안해요. 국제 송금 수수료까지 떼고 나니 실제로 받은 건 더 적었다. 막내한테는 차마 얘기도 못했다. 그 애도 지금 빚 갚느라 허덕이는 거 아는데 어떻게 손 벌리나? 결국 나는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다. 이미 대출이 있는데 또 받으려니 이자율이 높았다. 그래도 방법이 없었다. 남편 살리는 게 먼저였다. 남편은 석 달을 버티다가 갔다.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려 했는데 소리가 안 났다.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요. 고생 많았어요. 그렇게 중얼거렸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다. 3일장. 예전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라도 많이 왔을 텐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더라. 오는 사람도 적고 조의금도 예전만 못했다. 장례 치르고 나니 통장은 바닥이었다. 병원비, 장례비 다 내고 나니 남은 돈이 몇백만 원. 그게 전부였다. 집은 있었다. 시세로 따지면 3억이 넘는 집. 하지만 대출이 1억 5천이 있었다. 실제로 내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집은 그냥 집일 뿐이라는 걸. 살 수는 있지만 먹을 수는 없다. 약값 낼 수도 없고 병원비 낼 수도 없다. 남편 떠나고 나서 나는 혼자가 됐다. 70세 여자가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외롭고 불안할 줄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통장을 확인한다. 얼마가 남았나? 이번 달 관리비는 낼 수 있나? 약값은 있나? 그런 걸 계산한다.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 이랬다. 관리비 20만 원, 통신비 5만 원, 전기세 가스비 10만 원, 약값 20만 원, 식비 30만 원.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달에 85만 원은 필요했다. 국민연금이 나오긴 했다. 월 60만 원 정도. 부족한 돈은 저축한 돈에서 꺼내 쓸 수밖에 없었다. 계산을 해봤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 500만 원. 매달 25만 원씩 모자란다. 20개월이면 바닥난다. 그 다음은 생각하기도 싫었다. 집을 팔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사나? 전세를 얻는다 해도 보증금이 필요하고 나이 많은 노인한테 집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 월세를 얻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 역전세라는 말도 들었다.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 그럼 쫓겨나는 거다. 70 넘어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제는 조심스럽다. 다들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본다.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면 병문안을 가야 하는데 손에 들고 갈 게 없다.
과일 한 바구니 사들고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식사 약속도 사양하게 된다. 밥 한 끼 먹어도 10,000원씩 나간다. 그게 아까워서 약속을 피한다. 그러다 보니 점점 연락이 뜸해진다. 작년 겨울 나는 감기에 걸렸다. 그냥 감기였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잘 안 나았다. 기침이 한 달 넘게 계속됐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됐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돼서. 그러다가 새벽에 숨이 안 쉬어져서 119를 불렀다. 응급실에 실려갔다. 폐렴이었다.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병보다 돈 걱정이 먼저였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행히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병원비는 80만 원 정도 나왔다. 보험으로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실제로 내 손에서 나간 돈은 50만 원이 넘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더 무서워졌다. 나도 언젠가 남편처럼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 돈은 어디서 구하나? 큰애한테 전화했다. 엄마 괜찮아? 묻길래 응, 괜찮아 했다. 병원 다녀왔다는 말은 안 했다. 걱정 끼치기 싫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 달라는 소리로 들릴까봐 그랬다. 둘째는 명절에 전화했다. 엄마, 설 인사 드려요. 건강하시죠? 그래, 잘 있다. 그 말밖에 못했다. 멀리 있는 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막내가 요새 제일 걱정이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아직도 빚 갚는 중이에요. 미안하다고 효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만 살아줘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요즘 나는 계산을 자주 한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통계를 보니 여자 평균 수명이 86세라고 했다. 나는 지금 73세. 그럼 13년을 더 산다고 치자. 13년이면 156개월. 매달 25만 원씩 부족하면 3,9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집을 팔면 대출 갚고 남은 돈이 1억 5천 정도. 그 돈으로 13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한 달에 96만 원씩 쓸 수 있다. 연금 60만 원에 더하면 156만 원. 빠듯하지만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집을 팔면 어디서 사나? 월세를 살면 매달 50만 원씩 나간다. 그럼 한 달 쓸 돈이 106만 원으로 줄어든다. 관리비, 통신비, 전기세, 약가, 식비 다 내면 남는 게 없다. 그리고 만약 큰 병이라도 생기면, 입원이라도 하면, 그럼 그 돈으로 어떻게 감당하나?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서 나온 자료를 봤다. 노인 혼자 사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월 127만 원이라고 했다.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이라고. 나는 지금 최소 생활비도 못 미치는 돈으로 살고 있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돈이 부부 기준 3억에서 5억이라고 했다. 혼자면 그 절반, 1억 5천에서 2억 5천. 나는 지금 집을 팔아도 그 최소 금액인 1억 5천밖에 안 된다. 그것도 큰 병 없이, 큰 사고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때 얘기다. 요양원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요양원비가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든다고 들었다. 그럼 1년에 1,800만 원. 10년이면 1억 8천만 원. 계산을 하면 할수록 무서워졌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 얼마 전에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랑 비슷한 나이였다. 혼자 사셨는데 집에서 쓰러져 계셨다고 했다.
발견된 게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섬뜩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 혼자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애들은 다 바쁘고 친구들도 자주 연락 안 하고 요새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한다. 오늘도 무사히 일어났구나. 그게 감사한 일이 됐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더라.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 무릎이 자주 아프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다. 허리도 구부정해졌다.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 깜짝 놀란다. 약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는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아침 저녁으로 6알씩 먹는다.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하다. 몸이 무너질 것 같다.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간다. 정기검진이다. 의사가 말한다. 할머니, 건강 잘 관리하세요. 운동하시고 영양제 드시고. 그런데 영양제가 얼마나 비싼지 안다. 한 달치가 10만 원도 넘는다. 나는 영양제는 엄두도 못 낸다. 음식도 아껴 먹게 된다.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생선도 값싼 것만 산다. 과일은 세일할 때만 조금 산다. 그러다 보니 영양이 부족한 것 같다. 몸에 힘이 없다. 지난달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대출 이자율이 올랐다고. 매달 내는 이자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다. 5만 원 차이인데 나한테는 큰 돈이다. 은행원이 말했다. 할머니, 대출 일부라도 상환하시면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환할 돈이 어딨나? 손에 쥔 게 없는데. 영모기지론이라는 것도 알아봤다.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제도. 계산해보니 내 집으로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연금 60만 원에 더하면 110만 원. 지금보다는 나았다. 하지만 영모기지론에도 문제가 있었다. 일단 기존 대출을 다 갚아야 했다. 1억 5천을 어디서 구하나. 그리고 영모기지론을 받으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집은 은행 거가 된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진다. 큰애한테 물어봤다. 엄마가 영모기지론 받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큰애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말이 괜히 서운했다. 상관없다는 게 진짜 상관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기대를 안 한다는 뜻일까? 나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알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다. 재무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다. 70대가 되면 집보다 통장이 중요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바로 내 얘기였다. 나는 집은 있는데 통장이 없었다. 아니, 통장은 있는데 돈이 없었다. 전문가는 계속 말했다. 노후에는 3가지 상황에서 반드시 현금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둘째, 생활비.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긴급 상황. 집수리, 사고, 재난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다. 나도 남편 병원비 때문에 빚을 졌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저축을 까먹고 있고 지난달에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80만 원을 들여 고쳤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금액은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이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 절반도 안 됐다. 프로그램에서는 70대부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도 알려줬다. 첫째, 지출을 줄이고 작은 수입원을 만들기. 둘째, 정부 지원금 꼼꼼히 챙기기. 셋째,
건강관리로 의료비 줄이기. 나는 메모지를 꺼내서 적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을까? 기초연금? 나는 집이 있어서 받을 수 없었다. 장기요양보험? 아직 건강해서 해당 안 됐다. 지출을 줄인다. 이미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더 줄일 때가 있을까? 통신비? 요즘 세상에 전화 없이는 못 산다. 식비? 이미 하루 두 끼 먹는 날도 많다. 관리비? 전기 아껴 쓰고 수도 아껴 쓰고 있는데 작은 수입원 70 넘은 노인이 뭘 할 수 있을까? 폐지 줍기? 아파트 경비? 아르바이트? 체력이 안 따라준다.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 갔다. 친구들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어떻게 사나? 애들은 바쁘다고 하고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아야지. 병원비가 제일 무섭더라. 한번 아프면 돈이 막 나가. 요양원은 못 가겠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중 한 친구가 말했다. 나는 통장에 8천만 원 있어. 그래도 불안하더라. 언제 다 쓸지 모르니까. 8천만 원이면 나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안하다니. 다른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3천만 원밖에 없어. 집은 있는데 집을 팔 수도 없고 답답해 죽겠어. 나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인데도 그렇게 말했다. 나는 내 형편을 말하지 않았다. 5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친구들이 얼마나 놀랄까? 아니, 동정할까? 그게 싫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통장에 얼마 있어? 나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럭저럭 있지 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들 알았다. 내가 말하기 싫어한다는 걸.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사람마다 안심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구나. 8천만 원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3천만 원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나는 500만 원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한 채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뿐이다. 지난주 나는 큰 결심을 했다. 집을 팔기로. 이 집에 40년 가까이 살았다. 애들 키운 집이고 남편이랑 늙어간 집이다. 이 집 곳곳에 우리 가족의 추억이 배어 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애들 키 재던 자국이 남아 있다. 작은 방 벽지는 막내가 어렸을 때 낙서한 흔적이 있다. 베란다에서는 남편이랑 매일 저녁차를 마셨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통장이 바닥나고 그럼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 중개인이 말했다. 요즘 매물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낮춰서 내놓으시면 빨리 나갈 텐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팔아야 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부부, 중년 부부. 그들이 내 집을 둘러보며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다. 이 집 오래됐네요.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베란다 넓은 건 좋은데 화장실이 좀 작네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요.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을 평가받는 기분이었다. 씁쓸했다. 한 달쯤 지나서 매수자가 나타났다. 가격을 조금 깎아달라고 했다. 나는 흥정할 여력이 없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집이 팔리고 대출을 갚고 중개 수수료 내고 이사 비용 쓰고 나니 손에 쥔 돈은 1억 3천만 원. 생각보다 적었다. 나는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45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매달 60만 원이 나간다. 남은 돈 1억으로 생활해야 한다. 연금 6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내면 남는 게 없다.
결국 1억을 조금씩 까먹으며 살아야 한다. 계산을 해봤다. 한 달에 생활비로 50만 원을 쓴다고 치면 1억으로 16년을 버틸 수 있다. 내가 89세까지 살 수 있다. 통계상 평균 수명보다 3년 더 산다. 하지만 이건 아무 일도 없을 때 얘기다. 큰 병이라도 걸리면, 요양원이라도 가게 되면, 그럼 이 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나는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40년을 산 집이 텅 비어 있었다. 메아리가 났다. 남편이 생각났다. 여보, 이제 우리 늙어서 걱정 없겠소. 그렇게 말하던 남편. 결국 우리는 걱정 속에서 늙었다. 애들도 생각났다. 뛰어놀던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큰애, 피아노 치던 둘째, 장난치던 막내. 이 집에서 웃기도 많이 웃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생각했다. 집은 결국 그냥 공간일 뿐이구나. 추억은 가져갈 수 있지만 집은 남의 것이 되는구나. 월세방은 좁았다. 방 하나에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다. 짐을 다 들여놓으니 비좁았다. 평생 모았던 것들을 대부분 버렸다. 필요한 것만 챙겼다. 첫날 밤 나는 낯선 방에서 잠을 잤다.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천장이 낮아 보였고, 벽이 좁아 보였고, 창문이 작아 보였다. 남편이 보고 싶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 선택을 했을까?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 당신 맘대로 해요 했을까? 집은 안 팔면 안 되겠소? 했을까?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옆집에서 들릴까봐, 아래층에서 들릴까봐. 이사 온 지 석 달이 지났다.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좁은 방이지만 내 집이다. 아니, 내 집은 아니다. 남의 집을 빌려 사는 거다. 그래도 지금은 여기가 내 거처다. 통장 잔액은 9,500만 원. 석 달 동안 150만 원을 썼다. 한 달에 50만 원씩. 계획대로다. 이 속도면 15년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나이는 계속 늘어난다. 건강은 계속 나빠진다. 요새는 허리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된다. 병원비가 걱정돼서 MRI라도 찍으면 몇십만 원이 나간다. 무릎도 안 좋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린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는다. 그렇게 버틴다. 작은 수입원을 찾아봤다. 폐지를 주우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하고 계셨다. 구역이 정해져 있고 세 사람이 끼어들기 어려웠다. 동사무소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봤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었다. 공원 청소, 급식 도우미 이런 것들.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신청했다. 하지만 대기자가 많다고 했다. 할머니, 최소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6개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 70대 중반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젊었을 때는 일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일이 나를 선택한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봤다.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는다고. OECD 국가 중 1위라고. 우리나라 노인 5명 중 2명은 가난하게 산다고. 나도 그 통계 안에 들어가는 걸까? 1억이 있으니 가난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은 가난하다.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 예전에는 카트에 가득 담았는데 이제는 바구니만 든다. 필요한 것만 산다. 세일하는 것만 산다. 유통기한 임박한 것만 산다.
고기는 거의 안 산다. 한 달에 한 번 저렴한 삼겹살을 조금 산다. 그것도 할인할 때. 혼자 먹기엔 많으니까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조금씩 꺼내 먹는다. 과일도 사치다. 바나나 한 송이, 사과 두세 개. 그 정도만 산다. 딸기나 포도 같은 건 구경도 못 한다. 친구가 전화했다. 우리 다음 주에 점심 먹자. 나는 핑계를 댔다. 미안해. 그날 병원 가야 해. 거짓말이었다. 밥값이 부담스러워서 그랬다. 친구는 말했다. 그럼 다음 주는? 그때는 좀 바빠. 친구도 눈치를 챘을 거다. 내가 피하고 있다는 걸. 야, 돈 문제면 내가 살게. 나오기만 해. 친구는 착했다. 하지만 그게 더 싫었다. 얻어먹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줘. 몸 좀 추스르면 연락할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연락하지 않을 거다. 친구도 알 것이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걱정 때문에. 돈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인다. 그러다가 겨우 잠이 들면 아침 7시에 눈이 떠진다. 나이가 들면 잠이 적어진다더니 정말 그렇다. 낮에는 졸립다. TV를 보다가 조는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조는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깬다. 꿈을 꿨나 싶은데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가끔 남편 꿈을 꾼다. 남편이 웃으며 손을 흔든다. 나는 다가가려 하는데 남편이 점점 멀어진다. 쫓아가려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인다. 그러다 깬다. 눈물이 나 있다. 애들 꿈도 꾼다. 어렸을 때 애들, 뛰어놀던 애들, 내 손을 잡고 엄마하던 애들. 꿈에서 나는 젊다. 30살쯤 되는 것 같다. 행복하다. 깨고 나면 현실이 돌아온다. 요새는 거울 보기가 싫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허리. 저게 정말 나인가 싶다. 나도 예뻤었는데. 중얼거린다.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꽤 미인이었다. 남편도 그래서 나를 좋아했다고 했다. 이제는 그냥 늙은 할머니일 뿐이다. 큰애가 명절에 찾아왔다. 추석이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다. 오랜만에 보니 많이 컸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사실 잘 지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했다. 큰애가 집안을 둘러봤다. 엄마, 여기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어봤다.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 이것밖에 안 드세요? 응,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손주들이 뛰어놀았다. 좁은 방에서 부딪힐까봐 조마조마했다. 조심해라, 여기 좁으니까. 큰애가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거 쓰세요. 돈이었다. 100만 원. 아니야, 됐어. 너희가 쓰렴. 엄마, 그냥 받으세요. 저희도 여유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나는 받았다. 거절하면 큰애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고맙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알았어. 그날 저녁 큰애 가족은 돌아갔다. 봉투를 열어봤다. 100만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자식한테 돈을 받는 나이가 됐구나. 예전에는 내가 용돈을 줬는데 이제는 받는 입장이 됐구나. 돈을 통장에 넣었다. 잔액이 1억 50만 원이 됐다. 숫자가 올라가니 조금 안심이 됐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다 쓸 돈이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노인 일자리가 나왔다고. 공원 청소, 주 3회, 하루 3시간.
한 달에 27만 원. 나는 출근했다. 첫날 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들었다. 공원을 쓸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주웠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이 아팠다. 그래도 참았다. 일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노인이었다. 70 넘은 사람들. 다들 생활이 어려워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 일한다. 연금만으로는 안 돼서. 애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다들 비슷한 처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한 달이 지나서 월급을 받았다. 27만 원. 적은 돈이지만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다. 통장에 넣었다. 1억 77만 원.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었다. 이 속도면 계산을 해봤다. 한 달에 23만 원씩 모자라던 게 이제는 월급 때문에 4만 원만 모자란다. 4만 원이면 감당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아끼면, 밥을 하루 두 끼만 먹으면, 난방을 조금만 덜 하면. 겨울이 왔다. 추웠다. 월세방은 단열이 안 됐다.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다. 이불을 2개 덮었다. 전기장판은 약하게만 켰다. 그래도 추웠다. 밤에는 발이 시려서 잠을 못 잤다. 손이 꽁꽁 얼었다. 귀가 시렸다. 감기에 걸렸다. 기침이 나고 열이 났다.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샀다. 10,000 원. 먹으니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기침은 계속됐다. 한 달 넘게.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했다. 병원비가 걱정돼서 참았다. 공원 청소 일을 나갔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니 기침이 더 심해졌다. 동료가 말했다. 할머니, 병원 가보세요. 소리가 안 좋아요. 괜찮아요. 감기일 뿐이에요. 그래도 오래 가면 폐렴 될 수 있어요. 폐렴? 그 말에 겁이 났다. 작년에 폐렴으로 입원했던 게 생각났다. 결국 병원에 갔다. 폐렴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입원요?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최소 100만 원. 통장 잔액 1억에서 100만 원을 빼면 9,900만 원. 다시 1억 아래로 떨어진다. 입원 안 하면 안 될까요?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집에서 약만 드시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입원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 항생제를 맞고 링거를 맞았다. 조금씩 나아졌다. 병실에는 나 말고도 3명이 더 있었다. 다 노인이었다. 하나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고, 하나는 암 환자였고, 하나는 골절상이었다.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픈 소리, 보호자들이 간병하는 소리. 나는 보호자가 없었다. 혼자였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멀리 있어요. 바빠서 못 와요. 그래도 연락은 드리셔야죠. 괜찮아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사실 애들한테 연락하기 싫었다. 걱정 끼치기 싫었고 와봐야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퇴원하는 날 계산서를 받았다. 120만 원.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카드로 긁었다. 카드값은 다음 달에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집에 돌아왔다. 텅 빈 방. 추운 방.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몸은 나았는데 마음이 아팠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9,880만 원. 1억 밑으로 떨어졌다. 다시 9천만 원대.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였다. 봄이 왔다. 공원에 꽃이 피었다.
청소를 하면서 꽃을 봤다. 예뻤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는 것도 몇 년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요새는 자주 생각한다.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디 아파서 누워 지낼까? 통장 잔액으로 계산해 본다. 9,880만 원. 한 달에 4만 원씩 줄어든다. 이 속도면 246개월, 20년을 버틸 수 있다. 내가 93세까지 산다. 하지만 이건 아무 일 없을 때 얘기다.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요양원에 가게 되면, 그럼 돈은 금방 바닥난다. 요양원비를 알아봤다. 한 달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다. 1억으로는 3년도 못 버틴다. 그럼 어떻게 하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요양원은 신청했다. 하지만 대기자가 수백 명이라고 했다. 할머니, 1년은 기다리셔야 해요. 1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답이 없었다. 결국 답은 하나다.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아프지 말아야 한다.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병원 갈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저녁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내 인생을 돌아봤다. 25에 시집 와서 애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50년을 살았다. 내 인생은 남을 위한 인생이었다. 남편 위에, 자식 위에, 가족 위에.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젊었을 때 누군가 물었다. 꿈이 뭐예요? 나는 대답했다. 애들 잘 키우는 게 꿈이에요. 그게 정말 내 꿈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도록 배웠던 걸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본다. 나는 뭘 원했을까? 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싶었다.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남편이랑 단둘이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애들 학비 내고 집 대출 갚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나중에 가자. 애들 다 키우고 은퇴하고 그때 가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남편은 은퇴하자마자 아팠고 몇 년 후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결국 여행을 못 갔다. 후회가 된다. 그때 그냥 갈 걸.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그냥 무리해서라도 갈 걸.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노후 관련 프로그램을 또 봤다. 재무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다. 70세가 넘으면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몇 년을 살 수 있는가? 나는 계산했다. 9,880만 원. 한 달에 4만 원씩 줄어든다. 20년. 93세까지. 하지만 큰 병 걸리면 훨씬 짧아진다. 두 번째 질문.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요양원비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나? 아니면 그냥 치료를 포기하나? 답이 없었다. 세 번째 질문. 내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을까?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생각하기 싫었다. 전문가는 말했다.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첫째, 건강관리. 운동하고 잘 먹고 병원 정기 검진 받기. 아프지 않는 게 최선이다. 둘째, 지출 줄이기. 이미 최대한 줄이고 있지만 더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 통신비,
식비? 더 이상 줄일 데가 없는 것 같다. 셋째, 작은 수입이라도 유지하기. 공원 청소일. 한 달에 27만 원. 계속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넷째, 정부 지원 챙기기.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다 챙겨야 한다. 다섯째, 자식들과 관계 유지하기.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연락은 하고 지내기. 고독하게 죽지 않기. 이 5가지. 이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다. 오늘 나는 통장을 다시 펼쳤다. 9,880만 원. 이 숫자가 내 남은 인생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70이 넘으면 집보다 통장이 중요하다는 걸. 집은 살 수는 있지만 밥을 사줄 수는 없다. 약을 사줄 수는 없다. 병원비를 내줄 수는 없다. 집이 3억이든 5억이든 그건 숫자일 뿐이다. 당장 손에 쥔 현금이 없으면 그 집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만약 다시 젊어진다면 뭘 했을까? 집을 사는데 모든 걸 걸지 않았을 것이다. 저축을 더 했을 것이다. 연금을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지금 중요한 건 이 9,8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남느냐다. 사람들은 묻는다.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가요?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3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으로도 산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다.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 굶지 않을 거라는 확신. 나는 그 확신이 없다. 9,880만 원이 있지만 불안하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음 달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도 산다. 하루하루를. 오늘 눈을 떴으니 오늘을 산다. 내일 눈을 뜨면 내일을 산다. 어제 큰애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명절에 올게요. 애들도 데리고 갈게요. 그래, 와라. 엄마,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그냥 와. 그래도 너희 얼굴 보는 게 제일 좋단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자식이 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나이가 들면 자식이 찾아오는 게 가장 큰 행복이 된다. 막내한테도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엄마, 이번 달에 조금이지만 보낼게요. 건강하세요. 조금이라도 좋다. 마음이 고맙다. 그 애도 힘든데 나를 생각해 주는 게 고맙다. 둘째는 미국에서 영상통화를 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화면으로 보니 손주들이 많이 컸다. 할머니, 하고 손을 흔든다. 그래, 잘 크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좋았다. 애들이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게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보인다. 몇 년 더 살지, 몇십 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많이 남지 않은 건 확실하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거짓말이다. 후회는 많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돈을 더 모을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랑 여행이라도 갈걸. 나를 위한 시간도 가질걸.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돌이킬 수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남은 시간을 잘 사는 것뿐이다. 9,880만 원. 이 돈이 내 남은 인생이다.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 것이다. 아끼며 살 것이다. 건강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눈을 감을 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생 많았다. 잘 살았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오늘도 나는 통장을 펼쳐본다. 숫자를 확인한다. 9,880만 원. 이번 달도 무사히 버텼다. 창밖을 본다. 봄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하다. 이 햇살도 공짜다. 돈 안 내고 볼 수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산다. 오늘 아침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어서, 70이 넘으니 집보다 통장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였다. 건강, 자식, 작은 행복. 오늘 하루, 통장에 얼마가 있든 집이 얼마든 결국 중요한 건 오늘을 사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산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고 그걸로 충분하다.